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초입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가을 하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정말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단풍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가을 정원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야생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심사숙고해서 가을 정원을 빛내줄 수 있는 야생화들을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화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가을에 정말 내 힘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멋진 야생화들이 되길 바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용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용담하면 그 고급스러운 우아한 보라색의 용담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용담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흰색 꽃의 용담, 핑크색 꽃의 용담, 보라색 꽃의 용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색깔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용담이 굉장히 가을 정원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용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담은 꽃말도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대가 힘들 때 나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가을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감성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는 용담이고, 습이 약간 촉촉하게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어떻게 보면 내 땅에서 정원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양에 약간 수분을 촉촉히 머금고 있을 때 용담 꽃이 훨씬 더 이쁘게 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담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씨앗으로 해야 되냐, 뭐 삽목을 해야 되냐, 포기 나누기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씨앗으로 해가지고는 발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삽목과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 대량 번식에는 삽목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포기 나누기로 내 정원에서 적당히 나눌 수 있으니까 포기 나누기도 괜찮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용담을 키울 때 이렇게 소복하게 키우잖아요. 소복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팁이라면 팁인데, 용담을 소복하게 키우는 방법이 이렇게 4월, 5월, 6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용담이 자라나는데, 자랄 때 딱딱딱 적심이라는 걸 해줘요. 가지치기죠. 어떻게 보면 전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딱딱딱 잘라주면 이렇게 풍성한 용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이렇게 작은 크기의 용담이 있더라도 여기서 계속 잘라주잖아요. 그럼 6월 달까지는 계속 잘라주시면 이렇게 용담을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7월 이후는 잘라주면 꽃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큰 용담들도 내년 봄에는 포기 나누기를 해서 땅에 활착을 시키시고 이렇게 전지를 통해서 풍성한 용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담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용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사이즈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cm 포트에 있는 용담들, 흰색과 보라색과 핑크색의 용담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12cm 포트죠. 12cm 포트에는 핑크와 보라를 준비했습니다. 핑크와 보라를 준비했고, 15cm 포트에는 보라와 흰색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cm에는 핑크와 보라죠. 이렇게 사이즈가 4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 10cm 짜리는 이렇게 3가지를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담을 내 정원에서 키웠을 때 정말 아름답게 키울 수 있고 훨씬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답게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용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수꾼 코스모스 계열의 물빔과 루비스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또 물빔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루비스타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게 루비스타고, 문미 같은 경우는 청초하고 수수한 모양으로 이렇게 꽃을 핍니다. 그래서 청초함을 좋아하신다면 물빔, 그다음에 화려함을 좋아하신다면 루비스타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물빔과 그 수꾼 코스모스 계열들은 꽃 피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 달까지 꽃이 피어요.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내 가을을 정말 설이 내릴 때까지 피어서 내 정원에서 가을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꽃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려요. 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수컷 코스모스 보면 물빔은 지금 키가 작고 루비스타는 키가 크잖아요. 근데 물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적심을 많이 했어요. 적심이라는 게 결국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잘라주다 보니까 키는 작아지고 이제 꽃 개화량은 굉장히 증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적심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러니까 물빔도 키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지를 많이 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키를 키울 수가 있고, 얘도 전지를 많이 해주면 키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내가 원하는 키로 조절하면서 키울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내 정원에서 씨앗으로 막 번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정원식물로 부적합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씨앗 번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삽목과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는 게 좋습니다. 씨앗으로 막 쉽게 번식이 된다라고 하면 내 정원에 너무 많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는 지역에도 이렇게 막 이게 나고 그러면은 잡초인지 헷갈려서 막 이렇게 잡초인 줄 알고 뽑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게 코스모스였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씨앗으로 번식되는 애들보다 삽목이라든가 포기 나누기로 번식된 애들을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삽목도 되고 포기 나누기도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개체수 늘릴 때는 삽목과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컷 코스모스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식물은 부처꽃입니다. 부처꽃은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한 꽃이고 많이 알려진 꽃이죠. 근데 이 꽃을 살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죠. 이렇게 약간 퍼플의 느낌이 나는 꽃들이 보시면 이렇게 다글다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다글다글 하면서 올라오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한들한들 거려요. 근데 퍼플의 느낌의 꽃이 이렇게 키가 크면서 하늘하늘 이렇게 나부끼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은 흔치 않죠. 그래서 특히 가을 정서에 이렇게 부처꽃이 가을 정서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늘하늘한 느낌과 퍼플이 층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의 꽃은 정말 매력적이고, 이 꽃을 한 번만 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한 번만 보면 너무 서운해서 여름에 꽃이 질 때쯤 돼서 한 번 또 잘라주잖아요. 한 번 또 잘라주면 가을에도 개화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부처꽃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을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라줄 때는 어느 지점을 잘라주냐면 꽃이 컸을 때 3분의 2 지점 정도 잘라주시면 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고, 이렇게 키가 높은 꽃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름에 강합니다. 여름 더위에 강해서, 왜냐하면 복사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열기가 올라오면서 좀 낮춰지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꽃들이 여름에 훨씬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꽃은 대부분 기억해 보시면 꽃들이 키가 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강한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육 환경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부처꽃 같은 경우 특징이 약간 촉촉한 습기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습기 있는 것을 좋아하고, 너무 내가 심는 곳이 너무 척박한 땅이다, 마른 땅이다 그러면 물을 촉촉하게 좀 적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꽃이 아름다운 꽃을 계속 피고 유지하려면 촉촉한 환경이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번식 방법으로는 그쵸, 삽목과 포기 나누기, 우리 구독자님 딱 보면 아시는데, 이 부처꽃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해요. 내가 정말 이걸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대량을 살기가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삽목을 통해서 막 번식을 해서 내 정원에 울타리로 심어도 굉장히 이쁜 나무고요. 화단 같은데 이렇게 뺑 둘러서 디귿자 형태로 둘러서 이쁘게 잡아주고 그 안에 키가 작은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도 굉장히 예쁜 꽃이 되겠습니다. 부처꽃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가을꽃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꽃들 중에 하나가 아스타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이제 아스타 하면 큰 화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으로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스타를 굉장히 많이 찾는데, 아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습한 땅을, 햇볕이 좋고 습한 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잘 날 수 있는 꽃이 아스타이고, 그렇지만 뿌리가 습한 땅을 좋아하지만 뿌리만 튼실하게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니까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꽃말도 정말 아름답죠. 정말 꽃말도 아름다운 게 희망,
그리고 사랑의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아스타꽃입니다. 이 아스타를 내 정원에서 정말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팁이 있냐면, 아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한 70cm 자라요. 70cm 자라는데, 내 정원에서 아스타를 뒤쪽에 식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스타를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스타를 내 정원의 앞쪽에 식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꽃을 전지를 해주세요. 전지를 해주시면 6월달까지, 7월 이후는 전지하시면 안 됩니다. 6월달까지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면 아스타가 풍성하면서 키가 작아져요. 키가 작아져서 아름답게 작게 내 정원에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심고 싶으신 분들은 전지를 해줘라. 단 6월까지만 전지를 해주시고 7월 이후는 전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스타를 아름답게 키워서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삽목과 포기 나누기 다 가능한데 3월 달에 해주시면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아스타 저희가 준비한 게 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색상을 4가지를 준비했는데, 보라, 빨강, 베이비 핑크, 흰색,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핑크를 들고 있는 이유는, 베이비 핑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꽃이 연하면서도 아름다워요. 근데 베이비 핑크만 주문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베이비 핑크 같은 아름다운 연한색, 톤 다운된 색상도 있고요. 빨간색도, 정열의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보라, 그리고 청결하고 순결한 흰색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골고루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으실 때는 한 포기씩 심는 것보다는 군식이 아름답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타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겹수꾼 해바라기 중에서 키가 작게 크는 외성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 하면 내 정원에서 너무 키가 크게 크잖아요. 근데 이 수꾼 겹 해바라기는 키가 한 60에서 70cm 정도 커서 정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여름부터, 지금부터 8월부터 10월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고, 이 겹수꾼 해바라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겹으로 피는 노란색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사실 해바라기 하면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피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피면서 키가 작다라는 거. 내 정원에 키가 큰 해바라기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해바라기를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고, 이 겹수꾼 해바라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도 잘 난다라는 거예요. 여름을 잘 나면서 월동도 되는 그런 식물이라서, 그래서 수꾼 겹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햇볕이 잘 들고 약간 땅이 촉촉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포기 나누기 하기 좋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개체수가 2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삽목도 잘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삽목과 포기 나누기, 삽목은 5월달 정도가 적기이고 포기 나누기는 3월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3월과 5월에 포기 나누기와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아름다운 겹 해바라기, 수꾼 겹 해바라기였습니다. 사실 이 수꾼 겹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큰 포트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가격도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구하려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구해드리지 못했던 품종인데, 이번에 이렇게 작은 포트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꾼 겹 해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